살기 좋은 우리 동네, 과연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정미옥입니다. 자, 우리 동네 프로필로 오늘의 동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자, 일단 위치는 경기도입니다. 면적은 826.57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5만 명. 한 개읍 11개면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오성과 한음. 어딘지 아시겠어요? 자, 오늘 소개할 우리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온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지금부터 포천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윤국 포천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포천시장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요, 이 포천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름 박윤국, 생년 1956년생, 고향, 네, 바로 이곳 경기도 포천시입니다. 학력 명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취미 태권도. 취미가 태권도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살짝 알아보니까 그 세계 태권도 연맹 운영 자문위원도 하셨더라고요. 정말인가요? 물론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도 있었지만은 국회의원이라는 세계 태권도 본부에서 잠깐 이제 이사를 쓰면서 전 세계 태권도 동호인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셨나요? 한 40년 이상 한 것 같은데요. 네, 박윤국 포천시장의 프로필과 취미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동네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님, 이 포천이라는 지명에는요,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나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천은 이제 고구려 시대 때 이 마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지연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물이 맑고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아늘포자, 내천자를 이렇게 쓰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포천은 이제 조선시대 때 태종 13년에 그때부터 이제 포천현이라는 이런 그 이름을 쓰고 가면서 역사적으로 또 상당히 깊은 이런 관계와 인연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천이라는 지명의 역사가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포천시의 대표적인 역사 유산은 어떤 게 있나요?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오성과 한음이라는 오성의 이항복 선생과 이덕경 선생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항복 선생은 집이 포천시 가산면이라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분의 그 이런 업적을 또 기르기 위해서 이제 화산서원이라는 이런 것들도 현재 이렇게 저희가 문화적 보존 가치를 갖고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경 선생님 포천시의 그 자작동에 그 외가를 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가와 같이 함께 했었던 아마 이런 많은 선비들의 이런 뜻을 기르고자 포천에 용연서원이라는 이 또 서원도
현재 저희들이 복원해서 전치를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오성과 한음이라는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포천시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줄은 몰랐네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포천시의 역사유산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화적인 한탄강 우리 지금 협고로 있는 한탄강 내에 이제 화적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화적연은 아시다시피 한탄강변에 아주 그 거대하고 아주 웅장한 이런 그 기암 이런 그 암벽으로 이 돌로 돼 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일명 이제 거기를 이제 벽가리소라고도 이제 했는데 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볏짚을 이제 싸놓은 모양이다. 이래서 이제 화적인이라는 그런 말을 썼고 조선 중기에 이제 기우제를 하고 올 때 임금이 이제 정성을 보내서 그 기우제를 아주 이렇게 지냈던 아주 전설적인 아주 아름답고 아주 유명한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조선 후기 때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이런 경로였었기 때문에 이런 징정 산수화의 이제 대가들이 이 화적연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산수화를 많이 이렇게 그리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천시에 깃든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포천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는 포천시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박윤국 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시장님,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동네를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포천시의 명소가 많이 있겠지만, 자랑거리 한 군데를 꼽는다면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요? 한탄강 전체에 그 아주 유명한 그 명소가 있는 데가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가 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요. 네. 이 한탄강의 특수한 지형과 지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포천시의 자랑거리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저희가 한탄강 지질공원센터에 왔는데요.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동네에 이런 큰 센터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여기는 이제 내년 7월에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인정하는 이 지질센터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곳이 이제 지질공원으로서 약 900평 정도의 이 규모로 이루어졌고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역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포천시에 이 지질공원센터를 조성하게 된 걸까요? 한탄강이라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이 지질 협곡으로 이루어진 강이 강에서 이루어지는 지질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곳에 한 곳에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쪽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가시죠. 네. 시장님, 여기가 전시관 입구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한 전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곳은 이제 북한에 보면은 이제 평강군이라는 데에 오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화산이 이제 분출돼서 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이 협곡으로 이루어진 아주 강의 수십만 년 전의 그런 모습과 오늘날의 현재의 모습을 이곳의 센터에서 다 이제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곳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땅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군요. 네. 이제 가보시죠. 네. 시장님, 여기 불타오르는 모습의 화산이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탄강의 현무암이 이 마그마로 만들어진 이 암바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50만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화산이 폭발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50만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이 좌측에 있는 보단을 이제 눌러주시고 저는 우측에 있는 보단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열과 압력을 누르니까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하죠. 화산이 폭발해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그네슘이 이제 분출돼서 이쪽으로 이제 지면에 이제 땅에 닿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현무암이 되고 또 황암이 돼서 오늘날의 한탄강이라는 이 119km의 긴 강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강이 만들어준 그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시장님, 여기에 서 있으니까요. 이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 50만 년 전 속으로 현장감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정말 리얼하네요. 네. 근데 저쪽에 뭔가 있는데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예. 뭔가 절벽 같기도 하고 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죠? 가까이서 보니까요. 한탄강의 한쪽 절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이 모습을 통해서는 그 한탄강의 어떤 그 지질학적 특징을 알 수가 있나요? 이 화산이 이제 분출해서 이제 용암이 이제 흘러서면서 용암 대지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런 그 용암 벽에를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제 이런 그 용암 베개 같은 경우는 포천의 큰 이 강 크기의 영평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평천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하고 이런 그 용암이 흘러서 여기에 닿는 순간에 이런 벽의 모양의 이런 용암이 이제 생성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베개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여기에는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고인돌의 모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둥이 있고 탁자 모양의 고인돌을 알고 있었는데요. 좀 모양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고인돌의 모양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그 유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기둥이 있는 거는 이제 북방식이라고 보고 이건 이제 남방식이죠. 이쪽 그 한수이북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런 그 남방식의 고인돌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천에도 이 고인돌 문화 유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뭐 가산면, 금연리, 기타 뭐 이런 이쪽 포천 안에서도 저 우회 쪽에서는 이 북방식으로 대부분이 유적이 이루어졌고, 근데 최초로 이 한탄강 주변에서 이 관인면 중리라는 지장산 그 인근에서 이게 이 고인돌이 남방식 이 고인돌이 발견된 겁니다. 포천에서 조금 다른 모양의 고인돌이 발견이 된 거군요. 혹시 이거 모형인가요? 모형은 아니고 이제 실제적인 건데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실제로 발견된 고인돌이라고요? 예, 예. 만져봐도 돼요? 예, 한번 만져보시면요. 제복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십니다. 네, 정말 청동기 시대의 그 기운이 그럼요. 느껴지는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구나. 이번에는 아름다운 산수화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영평 팔경으로 비경으로 해서 우리 겸재 정선 선생께서 이 산수화를 그려낸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포천의 한탄강이라든가 영평 팔경 뭐 이런 데가 아주 아름다운 산수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과거에 임진강으로부터 이 한탄강까지 오는 이 나루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례 양사원 선생의 기르는 이곳이 이제 영평 팔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림만 봐도 정말 이 당시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이 작품 속에 주상절리의 모습이 곳곳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겸재 이제 정선 선생께서는 여기 보면 이제 화적연 또 이제 산부연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산수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탄강 이 주상절리 이쪽뿐만 아니라 영평 팔경이 아주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다. 그래서 김광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런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과 함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둘러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한탄강, 이 포천시의 지질학적 특징과 구조를 알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탄강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국가가 정하는 이런 천연 기념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천의 구절초, 포천을 상징하는 이 야생화인 이제 구절초를 비롯해서 이 강 속에는 이 쏘가리라든가 이런 천연 기념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자연이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고 바로 유토피아적인 이런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포천시의 명소가 여기 말고도 더 있잖아요. 저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한번 가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포천시의 자랑거리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시장님, 포천시의 자랑거리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한탄강 내에는 하늘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늘다리는 이제 길이는 한 200m 정도가 되고 폭은 한 2m 정도가 됩니다만 아이들하고도 같이 유모차를 갖고도 다닐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우리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 하늘다리가 약 한 90만 정도가 이 관광객들이 이제 다녀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이런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올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런 전망대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한 명소로서 수도권의 최고의 이런 관광지로서 앞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하늘다리, 이 포천을 방문을 하신다면요, 이 하늘다리 건너보시면서 이 짜릿한 이 경험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시장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이 포천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질문에 답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자, 그럼 포천 시민들의 궁금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서울에 사는 김은경입니다. 지난 1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후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영중면에 사는 최재박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천시에는 미군 사격장 등 군 훈련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공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관인에 사는 이수현입니다. 포천의 교통체계가 그리 좋지 않은 만큼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포천시의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천 시민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한반도에 이제 철도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만에 분단 이후에 한 70년 만에 포천시가 지난 1월 16일 국가로부터 예타 면제를 이제 받고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까지 7년 이내에 전철 7호선이 이제 연장되는 금년도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서울까지의 과거에 한 2시간씩 걸리던 것들이 한 1시간 정도 때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단축되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포천에 미군 훈련장이 있다 보니까 이 주민분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좀 상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분단 이후에 이제 포천시가 국가의 안보라는 이런 목적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이제 피해라든가 주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정부도 이제 국방부도 역시 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이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하고 주한 미군들도 훈련들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사격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천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더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포천시의 교통 인프라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전철 7호선 연장 사업과 동시에 또 포천에 또 유일하게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은 강남서 포천까지 최근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는 한 35분에서 40분대에 강남에서 포천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원활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철이 이어지고 금년도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화도에서 또 포천으로 연결되는 이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5년 내로 이제 완공이 되면은 대중교통수단이 상당히 원활하게 돼 있고 전국 어디 고속도로에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그 교통의 중심 도시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고속도로와 도로들이 생겨난다며 지하철 7호선 연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포천시의 교통 인프라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갖춰질 거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천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포천시청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 포천시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 포천시에서 추진 예정 중인 사업에 대해서 살짝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자, 시장님, 포천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포천은 이제 둘째 아이부터 출생할 때부터 넷째 아이 출생할 때까지 이런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천시는 처음으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걸 금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정부는 약 한 80억 정도 경기도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만은 저희 시도 그 이상의 이 투자를 해서 가장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그런 산후조리원 또 환경과 여건이 좋은 이런 것들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산 예정 중이거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잊으시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장님, 근데요,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점이 한 개가 있었는데요. 이 뒤에 정말 멋진 풍경의 이 액자가 있는데 이게 포천의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사진의 배경은 일명 이제 비둘기낭이라는 데입니다. 이 비둘기낭이 이제 자연의 양 비둘기들이 수백 마리가 이곳에서 이제 서식했다고 그러는데 포천에 이제 한탄강의 그런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주상절리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그 협곡의 그 중간 지점에 이게 있습니다. 비둘기낭이라는 데가. 비둘기낭의 이 폭포가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낮은 것 같아도 한 30m 정도 높이에서 이 물이 이 비둘기낭 쪽으로 한탄강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색깔도 막 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이게 옥색깔 같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곳이 이 비둘기낭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군요. 와, 정말 이 사진만 봐도 이 폭포의 시원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꼭 가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시장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은 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아, 지금 이제 포천시에는 이제 전체의 그 주상절리길 중에서 주상절리길이 119km 정도가 됩니다. 연천, 철원, 포천 이렇게 다 해서 119km 정도 되고 그 중에 주상절리길에 53km가 이제 포천시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3km 정도가 이제 완공이 되고 2020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나머지 연결하는 이 지금 주상절리길 사업을 본격화시키고 있고 이 주상절리길이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협곡으로 이루어진 기암별, 절벽 또 이런 아름다운 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봤을 때는 환경의 여건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이 주상절리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네. 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포천시의 미래,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박윤국 포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포천은 이런 곳이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굳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포천은 이 숲과 물의 도시다 이렇게 봅니다. 숲은 수도권이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이 포천에 있고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은 면적에 약 한 68%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자연의 숲을 갖고 있고 물은 한탄강이라는 그동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이 강이 이제 나타나서 한탄강이라는 이 아름다운 협곡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숲과 물의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도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숲과 물의 도시 포천. 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포천이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예. 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